시청자 제프리 로즈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 이 흉가가 실제로 제프리 로즈님께서 찍으신 사진이고요. 이 흉가에서 이상한 점이 또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직 경찰분이신데 어쩌다가 이 흉가를 가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프리 로즈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근무 중은 아니신가요, 혹시? 네, 오늘은 근무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아이고, 밤낮으로 네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네네네. 아이고. 자, 오늘 제프리 로즈님께서 실제로 또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이 뒤에 배경에 보이는 흉가, 이 흉가를 가서 또 사진을 직접 찍으신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랬던 또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간단하게. 일단 이 흉가는 저희 관내에서 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흉가예요. 1968년부터 호텔로 개업을 해서 영업을 잠시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업이 안 되고 폐업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흉가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어, 꽤 오랜 시간 방치가 돼 있네요. 그렇죠. 꽤 오랜 시간, 약 한 50년 정도, 예, 방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건물의 네. 주인분은 따로 계신 거고요. 그렇죠. 건물의 주인은 따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네네.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이야기 네.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조치를 시키고, 흉가 앞에 서서 흉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했었고, 흉가 안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그날 명확히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1층을 또 이렇게 보시면, 1층 창문 쪽을 보면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건가요? 이 네? 뒤에 있는 검은 색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1층 창문 쪽에 예.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어떤 물체가 찍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시 그 흉가 안에는 사람이 없는 게 명백하였었는데 그런 사진을 확인하니까 느낌이 사실 묘했죠. 그리고 이게 혹시나 뭐 흉가의 다른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페인팅 또는 뭐 이런 흔적들로 인해서 약간 어떤 모순된 형상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제가 다음 낮근무 때 예. 예. 그 흉가 앞을 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찍었던 각도, 찍었던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 보았으나 첫날 찍었던 그 사진 속에 어떤 얼굴 현상이라든가 그런 물체의 어떤 흔적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제가 첫날 찍었던 사진과는 똑같은 사진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이상하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예전에는 그냥 그 흉가 주변을 순찰할 때에도 좀 기분이 나쁜 곳이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진을 보고 나서 들게 되는 생각은 왠지 모르게 제가 무엇을 흉가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영가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느낌, 뭐 그런 좀 섬뜩한 생각 때문에 밤에는 저도 흉가 앞을 지나는 가지만 흉가 앞에 내려서 서성거리는 거는 절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로즈님, 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층에 있는 검은색 형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무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에는
각도에 따라서 또 뭐 위치에 따라서 사진을 찍는 방향에 따라서 나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때에는 첫날 제가 찍었던 위치에서 찍었던 방향으로 찍었던 각도로 찍게 된다면 나무까지는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오, 예. 네, 그리고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층 창문이지만 1층이 높이가 약 한 3.5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창 밖의 높이가 네네. 사람이 창문 밖에서 서 있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뭇가지가 창문 그 공간 속에 들어와서 나뭇가지가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찍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장에서 제가 찍었던 그 느낌, 찍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낮이고 밤이고 한 번씩 찍어봤을 때에는 제가 찍었던 위치에서는 나뭇가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저도 1층에 있던 그 물체는 나뭇가지가 그런 1층의 창문 공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어떤 그런 사람의 형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로즈님, 일단은 1층은 이제 뭐 나무와 또 근접해 있는 네. 공간이라서 좀 그렇지만 문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층이에요. 2층에 오른쪽 그 모서리 쪽에 있는 게 너무 얼굴 같아가지고 좀 이게 눈, 코, 그 돌비님도 그 얼굴이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 보여요, 보여요. 뭐 다른 얼굴들은 모르겠는데 오른쪽 네네. 위에 구석에 있는 건 정확히 좀 보이네요. 그게 저도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좀 섬찟하게 느껴지는 건 예. 그 부분이 유리창이 전혀 없습니다. 유리창이 없고 낮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더니 뭐 이렇게 얼룩이 져 있던가 아니면 뭐 다른 뭐 페인팅이 벗겨져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해요. 예. 깨끗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얼굴이 나타나는 게 한 개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또 작은 얼굴이 또 나타나는 게 보일 거예요. 네브리 코를 가진 할아버지 얼굴? 네, 그거 보이시나요? 네, 일단 지금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오른쪽 맨 네. 위에 있는 거 아래, 그리고 왼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동그라미를 쳐주셨는데, 네네. 요 느낌, 네. 이 코를 가진 옆모습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네네, 그렇죠. 그 건물 그냥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호텔의 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아무튼 그런 얼굴이 나왔다는 게 정말 좀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돌비님께서도 육안으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비슷하게 좀 네, 명확하게 좀 다른 네. 것들이 보이네요, 일단은. 네, 사진이 이제 그런 얼굴 모습이 나타나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줘가면서 사진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진 속에는 얼굴이 제가 얼추 세어본 것만 해도 한 10개 얼굴 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자의 얼굴, 뭐 남자의 얼굴, 할아버지의 얼굴 등등 뭐 다양한 얼굴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표정을 갖고 이렇게 얼굴의 형상이 나와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얼굴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네네. 정말 사진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심령 사진은 저는 무조건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찍어본 적이 그러세요? 있었기 때문에. 이 흉가 같은 네. 경우는 훨씬 더 뭔가 귀신들이 많았겠죠, 이 당시에. 글쎄요. 아무튼 그 흉가는 저희가 이제 순찰을 주기적으로 이제 심야 시간에 돌면서 느꼈던 건데 그날 그 사진 찍었던 날도 그 사진이 이상했지만 몇 달 전 또 이렇게 밤에 순찰을 돌다가 네네. 또 젊은 학생들이 그 흉가 체험을 하러 왔기에 네. 흉가 그 출입문 앞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 출입문이. 예? 그런데 학생들하고 잠시 한 10초 정도 학생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까 출입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 누가 이게 닫은 바람도 안 것처럼? 불었고
예, 바람도 안 불었고 다치는 소리도 안 났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 학생들한테 혹시 안에 다른 일행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그 학생들도 다른 일행은 전혀 없고 자기들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학생들도 분명히 문이 열려 있었는데 어떻게 문이 금방 닫혔죠? 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도 있고 와, 예. 아무튼 제가 일단 그 흉가에 대해서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런 문이 이렇게 저절로 닫히고 열리고 그런 느낌들 상당히 좀 기분 나쁜 흉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예. 네, 그 주변이 낮에 볼 때 느낌하고 밤에 볼 때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건물도 꽤 크죠? 이것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 좀 위치가 산자락이고 계곡 옆이고 인적이 이렇게 드문 곳이에요. 밤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와, 예.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의 분위기는 정말 틀리고요. 네. 정말 음산하다는 느낌? 네, 저희도 일이라기보다는 저승을 다녀온 할머니 이야기라고요. 가자가 가세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저승사자를 따라서 할머니는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오, 가세. 저승사자 네 가세라는 그 한마디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울고 있는 남편과 자식들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자신도 그냥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 당시 할머니 말씀은 저승사자 앞에는 하얀색 삽살개가 길을 안내를 하고 그 뒤로 저승사자가 걸어가고 그 뒤에 자신이 힘없이 걸어가고 저승을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는 도중 이름 모를 꽃과 열매를 구경도 할 수 있었고 산을 넘고 이름 모를 지명을 이렇게 거쳐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 강가에 넓은 강가에 도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강 기슭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할머니 말씀이 그 당시 자기가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남편과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도저히 내가 이 강을 건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강 중간쯤 갔을 때 할머니께서 나룻배 양쪽을 손으로 잡고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 물속에 첨벙 빠져서 어프어프 하면서 허우적거리시다가 눈을 뜨니까 본인이 살던 집 안방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던 이제 많은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너무나 놀라서 다들 도망도 치고 또 갑자기 네, 일단 제가 근무하면서 좀 이상했던 거는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20년 전 4월 어느 봄날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밤이었는데요. 그때 한 통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신고를 받고 네. 현장을 출동하게 되었어요. 예. 그 낚시터에서 걸려온 신고자의 전화인데 오, 예. 사람이 낚시터에서 빠졌다. 오, 빨리 좀 와달라. 뭐 이런 다급한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기에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낚시터는 상당히 좀 외진 곳에 있었고요. 네. 또 출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비도 내리고 좀 현장이 악조건이라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일단 빨리 출동을 해서 그 낚시터 현장을 도착을 하였더니 낚시꾼들이 많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계세요. 그 낚시꾼들이 다들 뭐에 놀랬는지 많이 놀라신 모습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낚시터 안으로 밑으로 빨리 내려가셔야 된다. 사람이 물에 빠진 것도 같고 사람들이 다친 것도 같으니까 네. 빨리 좀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뚝방길에서 풀숲을 이렇게 헤치면서 낚시터 밑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예. 그 낚시터도 정말 음산했어요. 뭐 이렇게 불빛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길도 비가 내려서 질퍽질퍽하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희가 어디 지점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낚시꾼들이 다들 내려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오, 그 현장으로.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뭐 낚시터 이렇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는데 고요한 밤 낚시터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물 위에서 뛰어서 첨벙거리는 소리 아시죠? 알죠? 네, 알아요. 네, 그런 첨벙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낚시꾼 말씀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네. 랜턴 불빛을 그 물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춘 비쳤다는 거구나. 거예요. 예. 네네. 그랬더니 낚시터 한가운데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물 위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오, 예. 전신이? 네네네. 그래서 그 모습을 랜턴 불빛에 모여있던 주변에 있던 낚시꾼들이 다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소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을 가진 그 형상이 예. 낚시꾼들이 있는 바깥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막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제 낚시꾼들이 놀래서 낚시대를 던지고 서로 막 빠져나가기 위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신고를 하신 건데 예. 그 얘기를 듣고 현장을 내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무섭지. 솔직히. 예, 무섭죠. 네네. 아무리 뭐 경찰이고 신고 출동을 하지만 일단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뭐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현장에 모여있던 여러 명의 낚시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똑같은 진술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여자였다. 네. 가서 낚시꾼들이 다친 분들이 있는지 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가서 일일이 확인을 했죠. 예. 다행히 뭐 물에 빠지거나 다치신 분이 있거나 그러신 분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그 사건은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일이 있었고 네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고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네. 낚시터에. 예. 하필이면 또 제가 그날 근무를 하다가 그 낚시터에 들어온 신고를 받고 또 출동하게 돼요. 또요? 네네네. 예. 그날은 낚시터에 사람이 빠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었죠. 일단 제가 갔을 때에는 차량에 두 사람이 한 채로 예. 물에 빠지고 있는 그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차량을 이제 견인을 해서 밖으로 끌어내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해주실 실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공연을 다니시다가 어떤 숙소에 묵기도 하는데 그 중에 묵었던 실제 어떤 한 모텔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도대체 어떤 걸 보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모텔에 관련된 또 무서운 이야기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이 본 귀신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존재는 어떨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에스텔님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할머님이 무당이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신기를 물려받지는 않고 아주 작은 촉과 귀신을 느끼는 감을 물려받아 버렸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기억나는 그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귀신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 어렸을 땐 그게 귀신인지 몰랐는데 어릴 때 밤에 혼자 있으면은 옆에서 되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괜히 속닥속닥 하는 그런 느낌 들고 제 주변에 이제 뭔가 인기척 같은 게 계속 얘 뭐야? 얘 뭐야? 이러는 느낌이 계속 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 아, 이게 귀신이었구나. 어릴 때 느꼈던 게 다 귀신들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영감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맞아요. 아,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어렸을 때는 공포에 항상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 혼자 잘 때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초등학교 때 혼자 자라고 이제 작은 방에 몰아내졌는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혼자 자게 됐는데, 예.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안방에 가서
지금 혼자 못 자니까 애가 하도 혼자 못 자니까 부모님이 안방문을 잠가버리신 거예요. 예.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막 문 긁고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막 이랬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다음 집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고쳐졌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사실은 이러이러했다. 나 그래서 갑자기 이 집으로 오자마자 저 혼자 너무 잘 잠이 온다. 이랬더니 엄마가 그 작은 방에 신주단지를 모셔놨다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신주단지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잤던 거예요. 예. 왜냐면 자려고 하면은 누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 나고 계속 바라보는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어렸을 때. 예. 네, 어릴 땐 항상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 무당이셨던 것도 20살 넘어서 알게 됐고요, 저는. 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됐어요. 무당 아주머니가 너네 집에 무당 계셨지? 이랬는데 저 아니라고, 저는 없어요. 이랬는데 아니라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셔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무당이셨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 몰랐거든요. 예. 할머니 댁에 살면서도 거기서 자는데도 계속 무슨 느낌이 들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꼭 붙어 자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 집이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집에서도 살고 이랬었는데 항상 공포에 이렇게 절어 있었어요, 어린 저는. 예.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신기는 물려받지 않아서 신을 받아야 된다고는 안 하시고 그냥 너는 귀신이 잘 느껴지는 체질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당집에 가면 항상. 네네네. 근데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무당분들이 저한테. 근데 무서워하지 마. 너는 귀신이 이길 수 없는 길을 가진 애야 라고 하세요. 오, 예. 귀신이 너를 해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세대요, 귀신보다. 그래서 웬만한 귀신들보다 세다고 해서 저는 그 뒤로는 좀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 그-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그 이제 성인 네. 된 이후의 이야기겠죠? 네, 맞아요. 이제 네. 제가 진짜 웬만한 귀신들 다 이겨먹고 살았거든요. 예. 가위를 누르는 귀신이 있어도 그냥 자버리고 웬만하면은 너 가 이러면 가더라고요. 제가 보일 때는 야, 너 가. 네. 이러면 가요, 그냥? 물론 욕을 좀 섞죠. 이런 씨 하면서 가. 이러면 가요? 네. 제가 살면서 정말 제일 무서웠고 이기지도 못했던 귀신 이야기예요.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싸워서 이기지 못한 귀신의 이야기라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네. 한번 가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 잇! 제가 원래는 공연을 했었어요. 뮤지컬을 했었는데 어린이 뮤지컬을 했었어요. 네네. 잠깐 1년 정도 어린이 뮤지컬을 했었는데 어린이 뮤지컬들이 대부분 지방 순회를 돌아요. 네. 거의 대부분 어린이 뮤지컬 극단이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숙소가 뭐 3만 원에 여인숙 같은 데서 잠을 자요. 네. 근데 이제 여자 배우가 저랑 저보다 어린 친구랑 이제 저희 팀 총괄해주시는 팀장님 이렇게 여자 3명이서 한 방을 쓰거든요. 예. 보통 3만 원에 정말 다 기울어져 가는 여인숙에서 그렇게 방을 셋이서 쓰는데 광주를 갔었을 때였어요. 똑같이 3만 원을 냈대요. 3만 원을 냈는데 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보통은 3만 원이면 정말 여관 같은 방에 침대가 없을 때도 있고 침대가 있어도 다 무너져가는 더블 침대 하나에 팀장님은 바닥에 이불 깔고 혼자 주무시고 이랬는데 예. 그 방은 더블 침대 하나에 싱글 침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 좋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5만 원, 6만 원 주고 가는 모텔들처럼 다 그렇게 구비가 돼 있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신이 나서 이제 가서 막 야식도 먹고 주변에 뭐 있는지 막 편의점 가서 과자 사서 과자 파티하고 막 이랬죠. 좀 들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내일 공연을 가야 되니까 이제 잠을 자자 하고 싱글 침대에서는 저희 팀장님이 주무시고 더블 침대에서는 저랑 저보다 어린 여배우랑 둘이 잤어요. 분명히 불을 끄고 잤거든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눈을 뜬 이유가 뒤에서 그 어린 여배우가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제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는데 예. 네, 근데 불을 분명히 끄고 잤는데 켜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얘 왜 이러지? 아유 귀엽네 이러고 딱 등을 돌렸는데 그 여배우가 저랑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 가위에 딱 눌렸어요. 가위에 딱 눌렸는데 얼굴도 안 보여요. 얼굴도 안 보이고 근데 제 머릿속에 그 형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예, 예. 약간 술집 여자 같은 여잔데 네.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근데 제가 천주교예요. 아, 그래요? 제가 천주교인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정말 신실한 신자여서 항상 지방공연 다닐 때마다 묵주를 가지고 다녔어요. 묵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날도 묵주 기도를 하고 그 침대 옆에 스탠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묵주를 두고 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귀신을 보자마자 제가 욕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느낌이 너무 쎄했어요. 지금까지 봐온 귀신들처럼 뭐 내가 욕하면 가겠다 싶은 게 아니라 아 얘는 잘하면 날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살기까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내가 욕을 하면 갔으니까 욕을 해보자 하고 욕을 했어요. 네. 근데도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이렇게 찢어지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웃긴 게 귀신 가위에 눌리면 저는 몸에 힘을 있는 힘껏 움직여져요. 네. 그래서 힘겹게 손을 뻗어서 묵주를 잡고 제 가슴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죠.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 뭐 성모송, 사도신경 막 외우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가 제가 똑같이 재현을 해볼게요. 이 여자가 이러고 웃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앳돼서 그렇지 그 술집 여자분들 목소리가 좀 걸걸하시잖아요. 아, 좀 허스키한 보이스라는 거죠? 네, 그 목소리로 지금 이 톤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가셨어요. 깔깔깔깔 웃고 저 약 올리듯이 깔깔깔깔 웃고 문으로 나갔어요. 그것도 네. 걸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바람에 날려가듯이 그냥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날에 눈 깼죠. 깨서 이거 꿈인가? 이상하다 하고 봤어요. 근데 일단 불은 켜져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팀장님하고 여배우하고가 더 일찍 일어나서 불을 켰나 보다 했는데 네. 제 묵주가 가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느꼈죠. 아, 여기 누가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여배우하고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나 어저께 가위 눌렸는데 혹시 내가 뭐 막 움직이고 중얼중얼거리지 않았냐 이랬더니 이것도 그 귀신이 수작을 부린 건지 아니라고 중간에 깼는데 언니 너무 잘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엄청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은 아무 그런 게 없었대요. 저만 그렇게 누른 거예요. 제가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저를 그렇게 누르더라고요. 예. 저만 그렇게 눌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 있고 여관방 싸게 준다 그러면 좋은 여관방 싸게 준다 그러면 절대 안 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가격에 비해 너무 좋아서. 네네. 귀신이 보인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보통 느껴지는데 가끔씩 제가 보일 때가 있어요. 좀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귀신들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제 새벽에 알바 끝나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튀어나오셔서 브레이크를 끽 밟았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죠. 예. 그게 귀신이셨던 거죠. 만약에 뒤에 차가 있었으면 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멈춰서 무사할 수 있었는데 보통 밤이나 새벽에 가다가 보면 낮에도 가끔씩 보이긴 해요. 네. 근데 도로나 터널 같은 데 갈 때 귀신 보이면은 진짜 위험하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람인 줄 알고. 아, 그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니까. 네, 저는 근데 진짜 무당분들은 이게 귀신들이 뭐 죽거나 다쳤을 때 모습이나 뭐 정말 악한 귀신도 다 보이시니까 네. 이게 귀신이구나 할 텐데 저는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사람처럼 보이는 귀신들이 대부분 제 눈에 보여서 저는 귀신인 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예. 대부분 귀신이 보이고 나서 사라져야지 제가 알거든요, 그거를. 네네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야. 그러면 또 어떤 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는 정말 많은데 네네. 가장 최근에는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맥도날드 알바하거든요. 아, 예.
네, 가장 최근의 일이라 기억나는 게 맥도날드 제가 마감 타임에 해요. 네. 한두 시쯤? 네, 12시 좀 넘었었나? 손님은 좀 없고 그 맥도날드가 쟁반에다 주잖아요, 음식을. 예. 거기서 가져와서 다 닦아요. 닦고 있는데 그 구석에서 닦거든요. 주문을 가운데서 받고 네네. 구석에서 막 닦고 있는데 옆에서 트레이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손님이 메뉴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딱 고개를 들었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귀신이구나, 무시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을 본 순간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도 계속 트레이를 닦았죠. 근데 제가 시선만 돌리면 증반적으로 시선만 돌리면 그게 보여요. 계속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고르고 카운터 앞으로 오더니 제가 계속 무시를 했죠. 트레이를 닦고 그냥 모르는 척 예. 해야겠다고 트레이를 닦으면서도 이제 사람이 시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옆으로 트레이를 막 닦으면서 있는데 메뉴판 보다가 주문하려고 오는데 제가 안 오니까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왜 주문 안 받냐는 식으로. 예. 그래서 트레이 닦다 말고 그냥 일단 카운터 앞에 섰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대놓고는 안 보여요. 네. 근데 그분은 제가 머리도 너무 아팠고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돌아가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신 받은 친한 오빠가 있어요. 신을 그 받으신 친한 오빠한테. 오빠가 있다고요? 네. 네, 신을 받은 이제 친한 오빠가 계신데 예. 5월달에 받았어요. 완전 그 애동제자예요. 근데 그 오빠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 나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다가 이런 귀신을 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나 본인이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정말 갑작스럽게 본인도 모르게 돌아가신 분이실 거라고. 죽은지도 모르는. 네. 되게 안타까우신 분이실 거라고. 그런 경우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보이시면 주문을 받아드리고 싶은데 예. 주문을 받으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거기서. 아이고. 그러면 에스텔님께서는 귀신에게 네. 뭐 시달리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으셨나요? 아까 그 모텔 귀신 말고는? 어렸을 때는 많이 시달렸어요. 왜냐면 예를 어리니까. 들면.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항상 보통 집에서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는 그러지 않을 텐데 네. 항상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혼자 집을 봤어요. 밤에 엄마 예. 아빠가 이제 호프집을 하셔서 저는 항상 밤에 집을 봤는데 아기가 혼자 있으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꼬이더라고요. 계속 맨날 와요. 맨날 밤만 되면은 몰려들어요. 와, 예. 네,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시달렸었어요. 어릴 때는 울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맨날 엄마 가게 가겠다고. 그게 다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들이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좀 몰려다니나요? 아니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본 게 스쳐 지나가면서 본 거라 그런 친구들은 보통 혼자 다녀요. 예.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몰려드는 귀신들은 형태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거린다거나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야, 너 보여? 나 보여? 야, 보여? 약간 이런 게 기억이 나요. 항상 귀신들은 자기가 보이냐고 확인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인다고 하면 이제 뭐 달라붙거나 네.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 네. 어릴 때는 뭔지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머릿속에 그렇게 자꾸 떠오르고 떠다니니까 그냥 울었죠. 아기 때는 무서우니까. 그랬었고, 이제 저 롯데월드 알바를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때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봤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떤 귀신들이 있었나요? 놀이동산에는? 놀이동산에는 대부분 손님처럼 와요. 손님처럼 와서 사람처럼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처럼 보여서 이제 모르다가 지나가면은 귀신이구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유형도 되게 많고 제가 근무했던 게 귀신들이 모이기 딱 좋은 그 놀이기구가 많았어요. 예. 예를 들어 뭐 귀신의 집 고스트하우스 막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지하에 돌아다니는 어린이용 기차인데 그게 놀이동산 개장했을 때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지하 열차라던가 그런 게 많아서 예. 이제 뭐 문 열고 분명히 스테라 이러고 누가 불렀는데
네? 하고 대답해보면 아무도 없다던가. 오호. 아니면 고스트하우스 계단 올라가는데 누가 발목을 딱 잡아서 넘어질 뻔했다던가. 예. 누가 그 센서 장난치려고 남자친구들이 센서 밑으로 기어와서 놀래켜주는데 첫 번째 센서에 안 걸리고 두 번째 센서에 걸려서 아 장난치러 왔구나 해서 이제 딱 봤는데 네. 아무도 없을 때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귀신도 막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모습을 확연히 막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냥 잠깐씩 그런 경우가 많네요. 모습을 드러내는 귀신들은 대부분 그냥 손님처럼 와요. 오. 그냥 산 사람처럼. 네, 그냥 똑같이 줄 서고, 영상물 틀어주는 건데, 거기에 앉아있다던가, 거기에 앉아서 안 나간다던가, 막, 이런 경우가 이제 보이는 경우고요. 줄 서 있어서 태워주고 나니까 돌아오는 열차에는 없었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와. 귀신들은. 거기는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없을 줄 네. 알았는데 은근 많네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놀이동산 같은 데가 더 많다고 해요. 예. 이제 노래도 시끌벅적하고 귀신들이 딱 좋아하는 환경에 극장하고 놀이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이 봤어요. 공연할 때랑 놀이동산 일할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이야.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해주실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실 텐데 오늘 에피소드는 네. 딱 여기까지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쵸? 네네, 한 네. 가지 정도만 네. 됐어요. 앞으로도 이제 겪으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거니까 천천히 네.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텔님. 네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 분 자체가 그냥 뭐 갑자기 귀신을 보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 할머니께서 실제 무당 분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영적 능력을 좀 받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자기 내가 귀신이 막 보여. 근데 나는 정상인데 왜 자꾸 귀신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가족 중에 누가 무당이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신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귀신을 보시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